근대 건축으로 끝장까지 오른 최고수가 지역주의를 만나서 훨씬 더 풍부하게 만들어낸 공간과 재료, 안녕하세요, 가우디 선생님입니다. 맨날 장누벨, MVRDB 이런 건물들만 찾아다니는 거 있죠. 이거 취향의 문제지만 지역 건축가들의 작품도 찾아볼 수 그런 게 좀 더 건축 여행의 의미가 있지 않는가 싶어요. 지역의 기후나 어떤 문화적인 것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게 지역 건축가 아니겠어요? 국제적인 건축가의 작품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요.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건물은 주셉 누이 세르트라고 혹시 아셔요? 주셉 누이 세르트. 이 이름을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호세 루이 서트 이렇게 부르는 이름의 건축가입니다. 바르셀로나 태생이고 바르셀로나에 사망했습니다. 물론 자기 살아있는 일생의 거의 대부분은 미국에서 지냈어요. 르꼬르부지에르, 미스 반데로에 이런 사람들은 1880년대생입니다. 그 세대를 지나고 2세대까지는 아직 안 온 상태고 1900년대생 건축가예요. 주셉 누이 세르트 같은 경우는 1902년에 태어나서 제법 오래 사셨네요. 1983년도까지. 근데 이 대부분을 왜 스페인에서 건축 작업을 하지 못하고 왜 미국 건축가로 더 잘 알려져 있느냐면 1937년에 스페인에 내전이 일어나잖아요. 프랑코라는 사람이 내전을 일으키는데 그때 공화주의자들이 거의 다 망명을 갑니다. 이 프랑코라 그러면 파시즘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독재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피해서 미국으로 중남미로 망명길에 오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 유튜브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바 있는 세르트와 그의 친구 2명, 3명의 건축가 작업인 까사블로케 사회주거 소셜 하우징입니다. 근대 건축의 어휘가 명백하고 그런데 1930년 작업이에요. 30년. 1930년에 르꼬르비제 작업 뭐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이 정도 규모의 이 정도의 작품은 실은 르꼬르비제 작품에서도 1930년대 찾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빌라 사보이도 29년 31년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30년 되면 사실 1세대 건축가의 작품으로 봐도 이른 시절인데 그때 블록 하나 전체를 집합주거로 만드는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30년 되면 이 사람 나이 30일 때예요. 30. 그러니까 스페인의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역동적인 사회였었고 근대 건축도 실은 처음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갓박이라고 하는 근대적인 기술을 이용한 스페인의 건축가들, 카탈루냐의 건축가들, 갓박은 스페인의 건축가들이고 갓박은 카탈루냐의 건축가들 이런 그룹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국제적인 규모에서 보면 시암에 해당하는 그런 그룹이죠. 거기에 창단 멤버이기도 해요. 주셉 누이 세르트. 그래서 그것을 창단하고 마드리드에 르꼬르비제가 일하러 왔을 때 마드리드에 있는 르꼬르비제 너 프랑스로 돌아갈 때면 바르셀로나 들려야 되잖아. 그래서 바르셀로나 역계에 나가서 르꼬르비제를 처음으로 초대하고 강의시키고 이런 사람들과 연결했던 사람이 세르트이기도 합니다. 37년도에 내전이 있었을 때 미국으로 넘어갔고 예일 대학교에서 가르친 걸로 알고 있고요. 이후에 하버드 대학교, 우리 생각하는 그 GSD일 거예요 아마. 하버드 대학교 디자인 거기 학과의 학장을 10년 넘게 했죠. 10년 넘게 하버드 대학교에 학장을 해서 사람들이 이 사람 주셉 누이 세르트를 생각하면 보통은 미국 건축가, 서트라는 미국 건축가로 생각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카탈루냐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카탈루냐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오늘의 프로젝트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게 주셉 루이스 세르트의 말년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조안 미로 재단 이 건축물이고, 이 모델을 보면 색깔이 약간 다르게 두 개가 되어 있는데, 처음에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모형 부분이 루이스 세르트가 한 부분이고요. 그 옆에 회색으로 되어 있는 모델 부분은 이후에 확장 계획한 부분을 표시한 겁니다. 지금 제 손이 가르치고 있는 여기가 출입구예요. 그리고 몬주이라는 산 위에 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건물을 구경하지 않고 그냥 바르셀로나를 떠나셔요. 바르셀로나에서 제일 멋진 건물 중에 하나인데, 이 건물 안 보신 분 있다면 꼭 가서 보시기 권해드립니다. 프랑코 때문에 떠났던 사람이 왜 75년도에 프로젝트를 할 수 있지 하고 위키페디아에 찾아보니까 프랑코, 독재자 프랑코가 죽은 게 75년이에요. 그래서 75년에 프랑코가 죽고 딱 돌아와서 한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프랑코가 죽고 나서는 카탈루냐 지역에서는 지역문화운동도 일어났고요. 케네시 프램턴이 비판적 지역주의 책 나온 거 있죠. 83년도 책이던데요. 그런 책들에 소개될 만한 그런 건물인 거죠. 실제로 그 책에도 이 건물이 소개되었을 것 같아요. 이 주셉 루이스 세르트라는 사람은 그 관심사가 굉장히 다양한 사람입니다. 지역 문화에도 관심이 있고, 이 사람이 카탈루냐 문화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은 가우디라고 하는 책이죠. 미국서 나온 책입니다. 그림이 특별하죠. 왜냐면 조안 미로가 그린 그림 표지. 조안 미로하고 이 주셉 루이스 세르트는 친구거든요. 잘 아는 사람. 나이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을 쓴 사람이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는 책이지만 세르트예요. 세르트라는 사람은 르꼬르부지에 류를 따르는 이 근대 건축의 완전히 1세대, 스페인으로 치면 완전히 1세대고 굉장히 이 근대 건축의 어휘에 충실한 건축을 하고 있었는데, 문화적으로는 카탈루냐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안토니 가우디, 그리고 카탈루냐 정신을 담고 있는 조안 미로 이런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이 지역적인 문화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지역 문화의 근대 건축적인 발현. 자, 입구로 들어가는 이 입구를 쫙 보시면 입구 위에 이렇게 동글 되어 있는 저 볼트 보이셔요? 실은 이 볼트라는 것이 지역색이 완연하죠. 왜냐면 이 콘크리트라는 것과는 어울리지 않는 형태거든요. 콘크리트는 아치, 볼트라는 것은 조적에 어울리는 형태고, 콘크리트라는 것에서 있어서 이 볼트라는 것은 오히려 만드는데 돈이 더 들고 구조적인 이점은 전혀 없는 형태인 거 아시죠? 이 볼트를 영어로도 카탈란 볼트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카탈루냐 방식으로 만들어진 볼트예요. 그리고 이 재단, 미술관 곳곳에 있는 형태들은 카탈루냐 사람들이 보면 눈으로 알아볼 만하게 카탈루냐적인 건축 형태, 조형적으로 형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콘크리트에는 어울리지 않는 형태지만 이전에 카탈루냐의 모든 건축물, 가우디를 포함한 모든 건축물, 철근 콘크리트를 이용하지 않은 모든 건축물의 바닥 슬라브를 만드는 방식, 그리고 지붕의 천장을 만드는 방식이 카탈란 몰트라고 하는 형태거든요. 그 형태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온 것이죠. 왜냐면 이 건물의 평면을 보면 평면은 레셔널리스트라고 할 만해요. 가운데 파티오가 있고 사방으로 채광, 환기 이런 면에서 아주 합리적인, 레셔널리스트가 합리주의자잖아요. 아주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고, 근대 건축 어휘에서 말하고 있는 요소 부재들은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요소들의 조합 가운데 콘크리트와는, 그러니까 아주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형태들이 있는데, 그 형태는 카탈루냐 지역 문화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합리주의적이라는 평면,
건축이라는 것은 건물이 이곳저곳 건물이 무거운 느낌을 줄 수 있는 곳마다 천창이 뚫려 있거든요. 실제로 이 건물을 가서 보면 굉장히 가볍고 경쾌한 건축물이에요. 굉장히 가볍고 경쾌한. 근데 그 굉장히 가볍고 경쾌한 가운데 거기에 사용된 이런 몰트나 아치 같은 형태들은 우리가 이전에 역사 건축에서 봤었던 건축의 형태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카탈루냐에서 쓰는 형태들요. 이런 장면들 보면 완전히 근대 건축처럼 보이죠. 산 위에 있어서 일부러 가지 않으면 지나가다가 들릴 수는 없는 건축물이에요. 하지만 가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바닥에 사용된 바닥 타일도 카탈루냐에서 사용되는 바닥 타일이죠. 그리고 내 외부가 상호 교차되기 위해서 저 바닥 타일이 실내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실내의 바닥을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거칠 70년대, 80년대에 일어났던 모더니스트, 2세대 모더니스트들의 활동이라고 할 만합니다. 바르셀로나에도 이 사람의 20대, 30대 작업이 있고요. 75년 이후에 했었던 작업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미국 건축가인 줄 알아서 바르셀로나에 와서 이 사람의 건물이 바르셀로나에 있어? 하버드 학장을 10년 넘게 했으니까 다 미국 건축가로 알고 있는 거죠. 이름도 서트라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거 하려고 위키페디아에 찾아보니까 이 사람 아버지가 서트 가문의 백작이에요. 아버지가 백작이니까 이 사람도 귀족이겠죠. 세르트 가문의 백작인 거예요. 아무튼 자체가 화가라서 아마 조안 미로랑도 그 화가 그룹으로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굉장히 유명한 화가였고 가우디도 속해 있었던 세르클레 아르티스티코 데 산육, 그러니까 산육 예술원의 멤버이기도 했거든요. 삼촌이. 산육 예술원은 가우디가 활동했었던 예술원이죠. 이 건물은 꼭 가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바르셀로나에서 한국 건축가들이 와서 안 보는 건물 중에 제일 아쉬운 건물 중에 하나가 이 건물이에요. 지역의 문화를 받아들인 근대 건축이라고 하는 이 건축물이 자체가 갖고 있는 질은 르꼬르비제 건물보다 더 리치해요. 풍부해요. 공간감도 풍부하고 재료 이런 것들도 풍부하고 르꼬르비제는 실은 근대 건축의 1세대라 그 안에 고전, 역사주의라는 것이랑 싸웠어야 했잖아요. 싸웠어야 했기 때문에 그 노그마나 자기가 갖고 있는 교리의 극단까지 정말 그 극단까지 달릴 수밖에 없었지만은 르꼬르비제도 나중에 되면 롱샹 성당의 라뚜레트 이미 오면 어떤 의미에서는 지역주의, 어떤 의미에서는 그 칼 같은 근대 건축의 그 노그마에서 벗어나는 경향을 가지면서 그 근대 건축이 더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더 풍부해지는 것들 있잖아요. 왜냐면 그 완전 교조적으로 그 교리만 따르는 것에서 뭔가 벗어난 질감과 재질, 볼륨, 기하학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만들어낸 롱샹 같은 성당 같은 것 말이에요. 근대 건축으로 끝장까지 오른 최고수가 지역주의를 만나서 훨씬 더 풍부하게 만들어낸 공간과 재료, 형태들 여러 가지 우리 기억에 있는 형태들을 갖다 썼거든요. 뭔가 모르게 카탈루냐 사람들이 보면 완전히 카탈루냐적인 건축물입니다. 카탈루냐 아니라면 콘크리트로 이런 형태를 만들어낼 리도 없겠고 그 형태가 가지고 있는 치수가 카탈루냐에서 원래 유이세르트는 볼 건물이 몇 개 더 있어요. 30대의 작업이라 여러 가지 건물들을 나중에 또 소개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네, 재미있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아키트윈스의 이병기입니다. 스페인에서 10년 정도 건축을 공부했고요. 지금까지는 한국에 한 명밖에 없는 직업적인 가우디 연구자입니다. 스페인 건축과 가우디 건축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 어느 곳보다도 여기서 더 진지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요.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요 밑에 있는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마르사가 선생 같이
구독하시고 같이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